나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둘래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따지면 내가 비상장을 투자해서 상장돼서 엄청난 수익률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상장되어 있는 좋은 회사를 찾아서 적당한 수익률을 노릴 것이냐, 뭐 이런 비교가 비슷하다고 보겠네요. 자, 아까 알트로 투자한다고 하셔서 비트코인보다 더 오른 알트코인은 좀 어떻게 찾을까요? 그렇게 찾는 방법이, 제가 리스크가 크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착각하는 게, 알트코인도 뭐 비트코인처럼 어떤 막 불멸의 존재처럼 막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알트코인을 보시는 그 관점을 스타트업 회사로 보라고 하거든요. 항상. 좋은 비유다. 예,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안드로이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플랫폼인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들은 어때요? 계속 살아남겠죠. 그렇죠. 근데 인기 없는 앱들은 어떻게 돼요? 도태돼서 망하잖아요. 알트코인들이 지금 딱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러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 회사의 오너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제일 가장 큰 리스크는 오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뭐 젊은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다 실리콘밸리도 있겠고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김치코인들 많았고 각국의 어떤 젊은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그 사업을 시작한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떤 한탕주의자들, 내가 이거 스타트업에서 한탕 굉장히 헤쳐먹고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먹은 나쁜 의도로 가지고 있는 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애들이 나쁜 마음 먹고 자기네들 회사 코인을 다 팔고 나가버리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알트를 접할 때는 언제 망해도 이상할 거 없다, 그거는 항상 알고 하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사이클상 언제든 반토막이 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를 알고 시작해라. 단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좋은 걸 찾는 방법은, 이게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많이 오르는 걸 그렇죠.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좋은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게 좋은 코인이 있는 거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좋은 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격적으로 많이 오르는 측면은 뭐가 있냐면은, 주식으로 따졌으면은 섹터, 테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최근에 뭐 AI나 그렇죠. 그 RWA라고 해가 실물 자산 토큰화, 요런 섹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나가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막 도지코인, 막 시바이누 이런 것들 밈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유사 장난으로 만든 코인인데 왜 잘 나가는 거야? 도지가 도대체 뭐야? 개그림일 뿐인데.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또 걔네들이 뒤에 확실한 뒷배가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밈코인들, 인기 코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가격적인 측면만 보면 걔네들도 올라간다. 올라가기는. 근데 우리가 코인이 좋은 회사냐, 스타트업으로 따졌을 때는 모르겠다. 그런 것들도 있고, 진짜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잘 찾아보면은 뭔가 본인들은 다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서를 봤을 때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뭘 봐야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친구도 한 10명 보이면 나중에 뭐 돈 많이 벌면 어떤 사업 할 거예요, 어떤 사업 할 거예요,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들어보면 어때요?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감 있다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백서를 쭉 봅니다. 그 허무맹당한 이야기만 하는 알트코인의 백서는 일단 걸러라.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좀 고르는 게 맞고요. 실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과연 실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이 가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 좀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왜? 결국 블록체인이란 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네 마트에서 포인트로 사용하는 그런 코인을 만들었다. 쿠마트 이용자들만 쓰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얼마나 가격 상승폭을 가지고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좋은 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다는 거죠. 글로벌한 이 시장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고, 많은 사람을 유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상이면 더 좋겠고, 그리고 오너 리스크, 그 오너가 어떤 놈인지 좀 제대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관련 투자자들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 물론 이 모든 걸 다 보고 들어가도 루나같이 그렇게 한순간에 확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 게 이 시장이다. 그런 조심성은 항상 가지고 접근하셔라. 코인의 시총 크기도 좀 봐야 될까? 예를 들면 뭐 100위 안에 정도는 그래도 뭐 30위 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상장도 안 돼 있고 막 이름도 없었던 막 1000위 밖으로 있던 게 갑자기 상장되면 대박 나기도 하니까요. 나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둘래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따지면 내가 비상장을 투자해서 상장돼서 엄청난 수익률을 노릴 것이
것이냐 아니면 상장되어 있는 좋은 회사를 찾아서 적당한 수익률을 누릴 것이냐 뭐 이런 비교가 비슷하다고 보겠네요. 예. 지금 활용가치에 위해서 저도 이제 코인을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도 그래도 한 뭐 2, 3년 동안 좀 해보고 저도 살짝 비트코인을 사보면서 요즘 느끼는 거는 그래 비트코인이든 뭐 코인이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재테크의 자산으로는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재테크 이외의 활용 가치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공학자분들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에 일반인 중에서 코인 사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이 그걸로 해서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코인은 다들 그냥 내 돈 벌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 활용 가치 어느 정도까지 공감하세요? 준수하게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이거는 예. 저는 이 시장에 수익을 내러 들어온 저는 투자자 입장입니다. 공학도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특정 자산의 사이클을 파악을 하고 물론 내가 투자하려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경험을 쌓았고 그 확실히 공부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약간 지식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태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모신 적이 있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관련 지식이 어마어마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접목을 많이 한 분이고 저도 감탄할 정도로 와 이런 연결이 가능하구나 그런 지식적인 측면도 많이 도움을 받고요. 투자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런 지식에 혹해서 안 좋은 소신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기는 하다.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나는 오로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시장에 들어왔는 거란 말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확고한 신념이나 막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이거 완전 신처럼 추앙하는 이런 거는 저는 좋지 않은 현상으로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돈을 벌러 이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다.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라. 우리보다 훨씬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분들도 많고 현업 종사자분들은 기술적인 측면만 봅니다. 공학도들 그리고 맨날 그 블록체인 그 분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온체인 지표 분석하고 어떤 노드 점검하고 해시레이트 점검하고 채굴자들이 얼마나 팔았는지 지갑 주소 추적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이동량 점검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업 종사자분들은 그런 기술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그 분야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투자의 시장에 뛰어들어서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우리같이 자산군에 투자를 해서 오로지 투자자로서 접근했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내 돈을 넣어서 내 소중한 돈 내가 어떻게든 수익 내서 나오려는 입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어떤 신념에 빠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로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가 이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버블이 일어났던 때가 IT 버블이었잖아요. 그때 뭐 통신주들 막 수백 배씩 올랐던 시절이니까 근데 우리가 세월이 뭐 20년 30년 지나고 봐도 그 시점에 다시 도달했던 가격의 주식 종목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품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물론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막 그 IT 버블을 접목하고 막 튤립 버블을 이야기하고 이런 측면이 많았는데 비트코인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긴 해요. 물론 사이클대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장에 거품이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 가치를 진짜 가치로 매기느냐 이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예전에 비트코인이 500만 원 시절에 거품이라 그랬거든요. 1달러 할 때도 거품이라 그랬고 2천만 원 할 때도 거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하락할 때는 거품 꺼졌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 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들 거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시 2천만 원까지 빠졌어. 그러면 거품이 꺼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가 제 가치고 얼마에서 어디까지가 거품일 것이냐 이거를 논하려면 진짜 끝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수급이 들어와서 실제 가격 가치보다 훨씬 위에서 형성되는 걸 우리가 거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원래 사이클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나와서 수익을 잘 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괜히 실용성이나 어떤 가치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전쟁이 나서 물론 그걸 실용적으로 사용한 일이 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지금 비트코인을 어디 가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실용 가치적인 측면으로 실용적인 측면으로 해외여행 가서 비트코인 막 쉽게 샀을 수는 없잖아요. 결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아직까지는 투자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자,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그러면 주동님만의 제일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쌀 때 사는 게 최고. 쌀 때 사는 거. 뭐든 쌀 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모든 투자는. 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남들이 막 열광하고 이럴 때 들어가셔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 정도 열광하는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절반 정도는 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오는데 완전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고 최고의 그런 막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우리도 애매한 타임이 있잖아요. 주식에도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막 7, 8만 원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애매한 구간, 지금 들어와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존재는 한다. 본인의 멘탈이나 어떤 매매 타이밍에 따라서. 그렇죠.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1억에 들어왔는데 8천만 원 되고 깨지면은 얼마 전에 잠깐 8천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사람이 덜컹덜컹 하거든, 심장이. 그렇죠. 20만 원, 아니, 이 마이너스 20%라는 걸 겪어본 사람이 잘 없어요. 투자 시장에 그렇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한 달 만에 시작하자마자 1억이라고 2억 간다라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마이너스 20%로 겪어버리는 거야. 잠자다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자다 깨서 맨날 휴대폰 보고 올랐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이런 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특히 코인은 더 하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란 눈여겨봐야 될 변수 좀 찝어주시면서 또 김작가 TV에는 처음 나와주셨는데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최고의 변수는 그냥 가장 최근에 좀 어떤 이벤트로 말씀드리면은, 홍콩에 일단 ETF가 이제 승인됐지 않습니까? 네. 출시를 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중국 쪽 자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중국이 이거 모든 규제를 철회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확실히 온다는 게 아니고, 미친 중국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공산주의인데 비트코인 허용하겠다 갑자기 뭐 시진핑이 발표를 했다 쳐. 그러면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해 중국에서 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엄청 폭락했는데, 그런 채굴 금지 규제를 풀고 홍콩을 통한 루트로는 허용하겠다. 미국 시장 사실 중국에 남은 건 호재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미 그렇죠. 다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없는 거니까. 뭔가를 허용할 때마다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맞물리는 거죠. 각 현물 ETF가 자금이 얼마 들어왔다. 홍콩 ETF도 얼마 들어왔다. 미국에서 뭐 갑자기 401K에서 연금이 들어왔다. 기업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애플에서 산다. 테슬라에서 산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산다. 막 이런 호재들이 줄줄나게 넘치는데 중국도 갑자기 규제를 풀고 허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호재가 진짜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오면은 진짜 불장에 거의 빨리 불장의 끝이 도래했으니까 오늘 뭘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코인 전문가분이나 투자하신 분들을 만나 뵈면 그냥 코인의 좋은 쪽만을 이제 약간 신봉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던데, 이제 주동님은 양쪽을 또 같이 좀 보시네요, 그래도. 그렇죠. 일단 제가 그 자산에 투자를 하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네가 그 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그 자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면서도 항상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은 필수고요. 시장 글로벌 세계 경기 매크로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 근데 이것들은 습관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데 이제 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RT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과거 2017년도부터 저도 ICO도 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뭐 코인 존버도 해보고 사고 단타 트레이딩도 해보고 장기 투자도 가보고 뭐 다 경험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을 모든 걸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어떤 특정 한 가지 측면만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비트코인에 옹호를 하고 있고, 맥시멀리스트 분들은 비트코인 반만 알고 반은 모르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시장의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 들어온 투자자다. 그쪽 분야에 굉장히 굉장한 소신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또 다르다. 나는 투자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이 시장에 들어온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동님께서 이제 또 최근에 유튜브 채널 새로 또 개설하셨더라고요. 채널명이 어떻게 되죠? 그냥 주독입니다. 주독 주식 독설가 채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황현희 씨하고 이제 조사하면 돈 나와라는 채널을 이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 채널에 이제 계약일 종료하고 그냥 이제 개인 활동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동님의 이제 코인에 대한 인사이트 가득한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은 그 주독 채널 이제 검색하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도 해놓을 테니까 거기 타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또 다음번에 주동님 모시고 코인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주동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